예, 지난 그 13일 날 검경수사권 조정 그 형사소송법 통과와 유치원산법 통과로 마침내 패스트트랙 정국은 좀 막을 내리고 예. 이제 본격적인 선거 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. 한 1년여간 끌었던 그 패스트트랙 관련한 그 국회 상황은 뭐 사실 꼭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가능한 한 여야가 대화와 합의, 조정을 통해서 관련한 각종 법안들 또 현안들을 해결해 나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그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선거제도의 변화는 이전부터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지점에서 논의가 돼 왔고요. 저도 그 2018년도에 정개특위 간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때도 연동형 비례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한 바가 있고 검찰 개혁도 수시로 그 논의된 바가 있어서 가능한 제1야당과 논의를 통한 합의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예. 어느 시점부터 그 제1야당이 전혀 그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아 버리게 되면서 결국은 선거제도와 공수처 또는 검찰 개혁 방안들이 합쳐져서 패스트트랙 올라갔고 유치원 3법은 또 별도의 트랙을 통해서 상임위의 트랙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올라갔습니다. 하지만 뭐 일부에서는 너무 늦어서 이게 슬로우 트랙이란 말도 있지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개혁입법연대인 4+1을 중심으로 국민의 명령을 또 시대의 요구를 입법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. 저는 선진화법이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저희도 야당 때 이제 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뭐 문제점을 또 비판한다고 또 활용도 하기도 했습니다. 예. 선진화법은 예산은 여당과 정부가 주도할 수 있게 좀 만들어놨고 그렇죠. 예를 들면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정부 안을 그대로 그 상정하게 돼 있다든지 이런 거고요. 법안은 이제 소수의 목소리나 그 권리를 갖다가 보장해주는 방식의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걸 만들어놨는데 그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들은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야도 경험해보고 여도 경험해보니까 어떻든 책임 있게 그 전국을 이끌고 책임 정치를 하려면은 절대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보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선진화법은 발의 요건이라든가 또 처리 기간이라든가 패스트트랙이지만 사실상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?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일정하게 그 부분 개정의 필요성은 좀 느껴진다. 법안 만드신 분들도 이제 해보니까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는 거니까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만 이것을 합의하에서 이 선진화법 만드는데 또 패스트트랙을 하는 것은 안 맞겠죠. 그래서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서로가 공감하는 게 있다면 야의 입장, 여의 입장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이제 뭐 21대 국회가 만약에 이제 그 사안을 삼는다면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. 만들어질 때도 총선 끝난 다음에 만들어졌잖아요. 이번 총선 끝난 다음에 네, 지금은 더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예. 다만 저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비교를 하고 20대 국회가 동물국회, 그다음 최하국회 두 가지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. 동물국회라는 것은 지난번에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그 접수시킬 때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그냥 6탄으로 막으면서 그야말로 선진화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동물국회가 된 거거든요. 과거에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선진화법으로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했구나. 아주 그 위법하기로 작심했구나. 뭐 무지했거나 무모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겹쳐지면서 이제 동물국회라는 평을 스스로 했는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합니다. 그에 대해서는 절차 선진화법이란 정해진 절차 내에 패스트트랙을 활용해서 하는 건데 그 접수를 못하게 하면서 그 물리적 저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쌈이 났는데 다 싸잡아서 동물국회 해버리니까 좀 동물국회를 초래한 원인은 선진화법에 대해서 무지했거나 또는 좀 무모했던 한국당 있고 실제 이번에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뭐 이랬던 것들 보면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 야당인데 또 하나는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물론 좀 이 법안의 발의 수에 비해서 처리 비율이라든가 이런 계량적인 측면, 그다음에 이제 열리기만 하면은 뭐 정치적으로 그냥 대립하고 싸우고 하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큰 정성적인 평가를 보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
결과물도 많이 도출한 게 또 20대 국회 아니겠습니까? 네. 17년도에 그 대선이 있었고 그 전에 16년도에 최순실 네. 청문회, 그 다음에 탄핵을 국회가 이제 그렇죠. 처리해서 네. 결국은 이제 그 대선이 이제 조기에 발생했는데 그 탄핵 처리했던 그런 또 큰 역사적인 국회 초유의 그 일들을 또 했죠. 그리고 또 요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를 선진화법 제도를 활용해서 개혁 입법 연대가 그 공수처법이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 선거제도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 굉장히 합의해서 만드는 게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논의와 진통을 겪는 것인데 이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성과물을 냈기 때문에 또 20대 국회의 평가를 그냥 뭐 그런 법안 숫자만을 볼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또 큰 국회의 역할을 했는가도 좀 함께 봐주시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또 국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정치 개혁에 한 큰 걸음을 띄었다고 생각하고요. 큰 진전이 발생했다.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편에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연동 비례제가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기득권이 강고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지역주의를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더군다나 의원 정수를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대단합니다. 사실 이제 정수를 늘리지 않고 하는 거를 거의 코끼리 냉장고 집어넣기로 비유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지역구의 숫자는 다시 원래대로 환원됐습니다만은 또 비례대표의 선출 숫자가 연동형으로 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숫자가 줄어들면서 거기서 이제 위성정당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긴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선거 제도가 개편된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가 들어오면서 부분적으로 소수 야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의석수를 더 확보하고 또 그 지지와 그 당선한 의석수의 상당히 일치성들을 높이는 데는 아주 큰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한 번에 싹 바꿀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또 이게 증원 방식이 아니라 현 정원을 고수한 상태에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준연동형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절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.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1, 2당은 그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갖다가 많이 축소됩니다. 어렵게 됐습니다. 그죠? 30석 그 캡에서는 거의 받지 못하고 30석 캡에서는 뭐 얻을 가능성이 없고요. 나머지 이제 기존 병립형에서 좀 나눠 갖는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그 의석수 비례 의석수도 줄어들지만 의석수 주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인재 영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 지역구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분들을 이제 비례로 모실 수 있는 그 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인재 영입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뒤에 질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비례로 갈 사람 비례로 가고 또 출마할 수 있는 건 출마하고 아니면은 그냥 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뭐 이렇게 그 다양한 방식으로의 그 역할이 주어질 걸로 봅니다. 그런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. 여러분 여당으로서는 이제는 독자 과반이 사실 어렵게 된 게 이 제도입니다. 그러니까 그 독자 과반을 하려면 뭐 지지율을 거의 이제 50%를 넘겨야만 가능한 수준이 된 거죠. 뭐 일례로 40% 정도 갖고는 독자 과반이 안 나옵니다. 물론 나올 수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.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총선 역사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지역구에서 뭐 일정 숫자 비례가 이제 많이 정당 지지 받으면 많게 20석까지도 하고 뭐 11대 총선 때는 뭐 열린당 때 22번, 3번까지 갔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16번인가까지 갔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구에서 얻어야 되는데 그 지역구에 한석 늘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태거든요. 더군다나 지금처럼 다당제화되는 형태의 선거제도를 취하면 자신들의 지지가 꼭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거기를 지지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이번 그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 겁니다.